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근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연봉 이제 4,500에서 5,500까지 붙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중에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이제 지방 사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구직을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바쁜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신없이 보내고 있고, 이 친구 말고도 이 친구랑 같은 팀 이제 리더였던 태희 같은 경우도 두 번째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2개월이 돼서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를 갔는데 임금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노동부 진정 넣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받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회사 가서 리액트 네이티브 하면서 PM이랑 같이 하고 있대요. 이 친구도 비전공자였고 외국어 전공자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교포들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개발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해외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훨씬 유리하겠죠. 이 친구도 비전공자고, 이 친구도 엄청 잘 됐죠. 그리고 블록체인 쪽이랑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메타버스나 이쪽도 많은데, 지금은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 개발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근황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한글 스퀘어 팀의 같은 팀이었던 이제 진섭이 이제 영상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진섭이가 이제 잘 됐다는 거 기념으로 해서 자기 팀들 다 이제 취업했다고 이제 이렇게 근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모았던 팀원들에 대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돼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연봉 8,000으로 최초로 갔던 현경이 친구도 비전공자고 2년 정도 이제 개발팀에 있긴 있었는데 개발을 하진 못하고 문서 작성만 하는 소위 이제 시다바리 같은 걸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팀노바에서 배우고 이제 지금 최초로 연봉 8,000 찍은 친구죠. 근데 이 친구도 엄청 잘 살고 있어요. 막 새벽 1~2시에 퇴근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연봉이 워낙 일단 높고, 연봉 높은 거를 떠나서 본인이 좀 덕후같이 해요. 근데 원래 뭔가를 되게 잘하려면 사실 좀 덕후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그땐 설렁설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느 날 확 돈을 벌어놓고 확 쉬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자기가 한 방향성을 선택하면 그 방향성을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막 돈 많이 번 사람들 막 갑자기 뭐 회사 쉰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한 2~3달 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또 부지런하게 하던 게 있어가지고 또 뭐 딴 거 열심히 찾아서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그 의장이셨던 김범수 의장님인가, 그분 같은 경우도 한 게임으로 이미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돈이 일단 많으니까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막 설렁설렁하면서 노는데, 또 뭐 왓츠앱 같은 걸 보고 한국의 왓츠앱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카카오톡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만든 스티브 첸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새로운 스타트업을 또 하고 있고, 페이팔 마피아로 이미 돈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스타트업들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워라벨 외치지만 사실은 그거는 존재하긴 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워라벨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는 워라벨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의사들 중에서도 빡센 의사가 있고, 의사들 중에서도 손꼽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워라벨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 초반에 갔는데 뭔가 바쁜 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특히나 회사 들어가서 초반에 그런 거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야든. 그래서 이러다가 이 친구 어느 시점 되면은 엄청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 수준 되면은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친구가 국내에서는 또 손에 꼽는 그런 전문가 중 한 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시간 뭔가를 해도 확실히 돈을 훨씬 많이 받고 존경을 많이 받게 되죠. 지금은 이제 뭐 아직 한국은 그 정도로 개발자 임금이 높거나 그러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웬만한 의사들 못지않게 돈을 많이 버는 시니어 개발자들, 뭐 15년차 이런 개발자들이 실리콘밸리에 꽤나 많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목표로 좀 가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일 더 웃긴 거는 개발자에 대한 열기가 많이 사라지니까 악플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진짜 1도 모르는 애들, 막 경력 해봤자 1~2년밖에 안 된 애들이 어설프게 까부는 애들이 많았어. 개발자가 뭐 미래 먹거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개발자에 대한 붐이 떨어지고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어느 분야든 되게 얕은 레이어밖에, 얕은 그릇을 가지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도 너무 아예 적으면 사람들이 초보자일 땐 겸손한데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한 경력 가지고 막 까부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쓸데없이 막 이렇게 속상할 일은 없어져서 참 좋아졌는데, 요새 팀노바의 경력자분들이 유난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열린 클래스만 해도 뭐 한 70% 정도가 다 경력자분이셨어요. 보통 2, 3년차 경력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높은 연봉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이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에 공감이 100%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바 스프링 시나리오랑 스프링 막 되게 신격화하는 멍청한 개발자들이 있는데 스프링 자체는 훌륭하지, 근데 그것만 할 줄 알고 그것만 계속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스프링 아키텍처도 제대로 볼 줄 모르면서 스프링 막 무조건 스프링 아니면 PHP 쓰면은 너네는 되게 하등하고 막 이런 생각하는 개발자들 치고 제가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게 선배들 중에 많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스프링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하이엔드 개발자들은 스프링도 하는 거지 굳이 막 스프링 그거에 내가 하는 플랫폼을 신격화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여론몰이해서 가진 않아요. 그건 되게 감정적인 거고 멍청한 거죠. 사실 실제 돈이 엄청나게 크게 도는 시장은 제가 계속 최근에 언급하는 인공지능이랑 그런 시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 개발자들 다 트레이닝을 해놨어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 세 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되게 크고 실제로 돈이 되게 고연봉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지금 구인을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하려면 진짜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복합적이다, 그래서 공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더니 경력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저희는 왕초보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컴맹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유난히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참 다들 독특한 것 같아. 근데 다들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 보인 거지. 선배들을 보고 막 그런 개발자분들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최근에 구직한 이제 진섭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비전공자고 되게 희마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되게 훌륭하게 잘 또 구직 결과도 좋고 그래서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방 사는 친구인데 그 지방에 있는 회사들 중에도 좋은 개발자 못 구해가지고 고연봉 막 웃돈 주고도 못 뽑는 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 친구도 되게 그 공부할 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 마지막 소감 한번 볼게요. 하고 싶은 말은 일단 팀장님께 팀노바라는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팀노바 하기 전보다 자존감도 많이 회복됐고, 이제 노력하면 이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많이 힘들었어. 존나 힘들었어. 아무튼 그리고 핑크스퀘어 팀원분들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다른 팀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뭐 다른 분들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게 진섭인데 이 친구가 기초때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막 힘도 없고 자존감 떨어진 게 보여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잠깐 면접 볼 때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자기가 내가 연습을 좀 하면 상대방의 그 어떤 현업 개발자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못 속이고요. 사실 훨씬 더 달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고 행동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막 내가 이거 하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코딩을 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재능이 있었던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 항상 꾸준히 하고 뭐 이렇게 뭘 하든지 욕심 있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팀노바 결과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전체 평균 연봉으로 우리만큼 높은 교육기관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뭐 우리 측에서 제일 연봉이 낮은 친구들이 지금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연봉 5천 미만이 아예 없었는데 5천으로 신입 개발자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중에선 제일 못하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이상으로 나오는 교육기관이 거의 없죠. 엄청나게 높은 연봉이고 제일 높은 연봉은 뭐 8천에서 7천 이상이 이미 올해만 해도 한 4-5명 나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격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막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페이커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롤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라성 같은 결과를 그렇게 내도 그 페이커한테도 뭐 패드립 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뭐 고인물이라느니 뭐든지 어떻게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너무 당연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성인이라고 해서 다 뭔가 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좀 약간 좀 뭔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의도로 그 사람들한테 해도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지. 근데 결국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랑 상관없이 결국엔 4% 정도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정의롭고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는 잔인한 행동들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된 짓을 하는 걸 알고 못된 짓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못된 짓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팀노바에 대한 공격이 많았었죠. 하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전혀 이제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12월이니까 참 그래도 이제 되게 걱정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근데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처음에 교육할 때도 내가 저 친구를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너무 잘해지는 거예요. 진섭이도. 그리고 이제 이 팀 뭐 테이도 정말 이 팀의 리더인데도 되게 잘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진섭이도 이제 으쌰으쌰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저한테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리포팅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많이 붙고 하니까 이 친구도 자신감 회복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존감 회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야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가시던 자존감이 기반이 안 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이 자존감이란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존중을 할 때 나오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자존감이 잘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더 심해요. 왜냐면 보는 취향은 되게 고급지고 이렇게 인스타나 뭐 SNS 보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고 그거 않으면 내가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뤄놓은 업적들을 너무나 쉽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팀노바 연봉 5천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뭐 자기들끼리 뭐 정신승리하고 막 난리 쳐요. 막 이런 뭐 단톡방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은 둘 중 하나지. 저거는 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하나랑 아니면은 그 두 번째 관점은 저런 이렇게 결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결과라고 이렇게 쇼부 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 나도 정말 감정 소모도 많이 되고 막 기술적으로도 소모되지만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학생들 설득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어떤 여러가지 너무 쉽게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그냥 가짜게 보고 자기 현실을 보면 되게 답 없는 인생인 거지. 자기가 봐도 생각보다 못하고 온라인에선 되게 가상의 캐릭터로 나름대로 멋있는 척을 했는데 실제로 내 현실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정말 되게 안 좋은 존재로 이제 각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거지. 그게 너무 나는 좀 안타까워 보여요. 좀
약간 애매해요. 그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만큼 단순하지 않거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일단 겸손하게 자기를 세팅을 하고 자기를 되게 아래로 이렇게 본 다음에 하나하나 내가 부족한 부분부터 채워나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학생들 만날 때 무조건 뭐 밑도 끝도 없이 너 잘났어 뭐 잘났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되게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부터 굉장히 인지를 명확하게 시켜주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명확한 인지가 된 다음에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진섭이도 그렇게 코칭을 했었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단점부터 명확하게 찝은 다음에 끌어올려주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온 게 굉장히 좀 영광스럽죠. 근데 이런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거야. 어디서 막 이상한 것만 보고. 그래서 내가 미생 보고 회사생활 배우지 말라 그러잖아. 그 진짜 다 개소리라고 그거. 아 무슨 미생은 1980년대 얘기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80년대 감성 막 그런 감성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미생뿐만 아니고 기본 인권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존나게 많았던 시절인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 위험하지 애초에.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상한 감성으로 이상한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를 하니까 제가 맨날 그 요새도 많이 되게 안타깝게 보니까 뭐 넥슨 같은 거 페미니즘 사태 같은 거 막 터졌잖아. 그러니까 남성 혐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결국엔 그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관련된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한 거거든. 자기에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되게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일반 유저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되게 피해의식이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당장은 내가 남한테 지랄지랄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 스트레스 풀고 이러고 끝날 것 같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 파괴적으로 나중에 돌아서는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훨씬 떨어지고 그 정신병 생기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막 현실을 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지금 뭐 알람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참 올 한해도 고생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너무 그래도 이 힘든 와중에 이 힘든 개발자 막 붐 다 사라진 이 시점에 진짜 결국엔 진짜 실력자는 이런 때 살아남는 거야. 웬만한 기업들 주가 엄청나게 70% 막 떨어지고 50% 떨어지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카카오도 막 7~80% 막 떨어졌다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에 이렇게 꾸준히 취업 잘 되고 원하는 연봉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저도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또 현업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보면서 또 많이 느껴요. 아, 시장이 확실히 되게 많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이 학생들 최대한 열심히 도와줘야 되지만, 그래도 그 현실을 좀 자각을 시켜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